안녕하세요, 세세스 여러분. 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쪽집게 박 선생은 간단한 어프로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긴 하세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가장 어렵다. 원래 좀 그린 주변에서 하는 게 까다롭긴 해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보통은 러닝 어프로치를 한다, 심지어는 난 스핀을 많이 걸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러닝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제가 띄워야 할 때, 스핀을 걸어야 할 때에 기본적인 이런 헤드 페이스면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팁을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3, 4, 5, 60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 치핑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 이상부터 되는 거는 연습장에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연습량으로서 제가 이런 느낌의 이 정도의 스윙이면 50m 나간다, 거리를 이런 감각으로 치는 거지, 백스윙의 크기가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할 때 러닝과 스핀 양을 페이스 면으로도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핀을 많이 좀 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픈 페이스가 되는 거고, 러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면이 클로스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더 자세하게 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어프로치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특히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더 까다롭고 정교함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그린 주변 숏게임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게 어프로치 연습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우선 연습장이 요즘에는 1, 2층, 3층 나눠져 있잖아요. 최대한 1층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2층과 3층의 이 높이, 이 높낮이에 따라서 거리가 조절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 연습할 때는 1층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연습장에 가면 20m, 30m 이렇게 타겟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방향성 잡고 좀 여유 있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연습하실 때 어프로치 연습 많이 안 하시고 한 공 몇 개 치시다가 바로 이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로 넘어가시는데, 스윙 원리는 간단하게 원이라고 하면 숏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 가서 첫 번째는 1층에서 꼭 숏게임 연습을 한다. 그리고 타겟 방향을 보고 꾸준히 어느 정도 거리감을 익히는 게 가장 좋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거죠.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그린 주변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을, 샌드웨지를 가지고도 올릴 수도 있고, 물론 샌드는 높이 띄우는 역할을 하지만 스핀도 잘 걸리게 하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한 원리 알려드릴게요. 왼쪽 발이 있죠. 그럼 클럽이 자연적으로 오픈이 돼서 볼이 많이 띄워지겠죠. 반대로 볼이 뒤에가 있죠. 그럼 반대로 같은 클럽이지만 클럽 페이스면이 닫히겠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원리긴 한데, 쉽게 사용하시려면 여러 방면을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자, 첫 번째, 러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볼과 나의 볼 위치도 중요해요. 뒤에 볼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럽 페이스가 닫혀야겠죠. 닫힌 대로 치는 게 아니고, 공 탑 스핀을 걸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위치가 릴리스, 토우가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가야지 공이 굴러요. 근데 공을 좀 띄우고 싶다 그러면 공이 페이스면이 저를 향하면 공이 소프트하게 랜딩이 돼요. 같은 클럽을 떠나도 클럽 페이스면이 열리면 열릴수록 공이 좀 더 하이볼에 랜딩이 소프트해지겠죠. 그리고 똑같은 클럽이라도 러닝이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 각도가 더 닫혀서 가야 공이 많이 구르겠죠. 여기서 다른 차이점은 더 탑스핀을 굴리고 싶다 했을 때 토우가 이렇게 릴리스가 돼야 돼요. 이런 원리가 아니고, 굴리다 하면 치고 페이스면이 릴리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공을 소프트하게 랜딩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볼 위치는 물론 중간보다 앞쪽이겠죠. 페이스면이 원래 놓은 이 클럽의 헤드면 그대로 단면이 단 상태에서 스코어 페이스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공을 좀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똑같이 백스윙을 하되 치고 페이스면이 나를 향해야 돼요. 그러면 랜딩이 소프트해지고, 굴릴 때는 오른발 쪽에 놓고 중심은 살짝 왼쪽에 두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닫혀요. 그 상태에서 러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쳤다가 페이스면이 내 몸 안쪽으로 들어와야 릴리스가 돼요. 그러면 탑스핀이 걸려서 구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같은 클럽이지만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프트다 아니면 러닝을 더 사용할 수 있다를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보고만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서 꾸준한 노력도 필요한데 컨택 하실 때는 최대한 몸의 움직임이 많이 없어야 돼요. 움직임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뻣뻣하게 계셔서 뒷땅과 탑볼이 나오시는 거예요. 컨택을 먼저 연습하시고 클럽의 페이스면만 이해하셔도 되게 쉬울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소프트한 랜딩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반대로 러닝 어프로치가 가장 좀 더 실수가 적고 좀 더 쉬워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뭉 띄워서 소프트하게 랜딩해서 그린 주변에 딱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샷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러닝 어프로치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실수가 덜하고 치기가 쉽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거리가 20m다 라고 했을 때 핀의 거리가 20m잖아요. 공을 핀까지 20m로 떨어뜨리면 당연히 크겠죠. 20m까지 내가 붙이기 위해서 내가 떨어뜨려야 할 지점이 뭐 6이다. 정확히 6m 주변 무언가는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볼 시선이 내가 떨어뜨려야 할 지점만 보고 거기만 신경 써서 치면 거짓말처럼 되게 정확성이 있어요. 모든 거는 정확한 타겟을 두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큰 차이가 나거든요. 필드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모든 샷에서는 그게 다 통일성이 있나요? 그럼요. 타겟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티에서도 그렇고 페어웨이에서도 그렇고 그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실내라서 다양한 샷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샷 원리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내가 떨어뜨려야 할 랜딩 지점을 중요시하면 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주셨던 게 이제 야외에 나가야 좀 가능한 부분이 맞아요. 왜냐면 러프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라이에 따라서 내리막 경사도 있고 오르막 경사도 있고 뭐 훅라이, 슬라이스 막 굉장히 많은 라이가 있는데 실내에서의 단점은 그런 라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야외에 나가서 다양한 라이에서 클럽과 클럽 선택 그리고 러프에서의 뭐 나오는 탈출법 그리고 벙커에서의 사용하는 클럽 플러스 탈출법을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독학 어렵습니다. 유튜브 잘 나오죠. 하지만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은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그린 주변 짧은 치핑에 대한 간단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다양한 샷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숏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것처럼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골프장 코스에 나가서 그린 주변에서의 다양한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주실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골프채 추천하신다고요? 네. 클럽. 상황에 따라서 또 골프 볼을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PPL 하나 받아오긴 했거든요. 요즘에 필 엄청 잘 들어오네요.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온 골프 투어 볼인데요. 자,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에서 골프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레탄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는 타구감도 좋을 거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R4U 그리고 R3U가 있는데 두 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R3U는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하고 R4U는 또 정확성이나 컨트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공을 써보시는 건 굉장히 좋긴 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클럽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성향에 맞게 한번 골라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건 처음 봤어. 약간 특별한 디자인 같아요. B가 있어요. 많은 버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A네요. A의 의미는 여러분 알바트로스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참 다양하네. 좀 신기하네요. 얘는 비거리. 어우, 감 좋아. 컨트롤이 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 왜 먼지 그래도 피나고 또 가까이 간다 왜? 어? 뭐지? 아, 뭐야 얘 진짜 피는 방향으로 가네? 아 이거 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똑같은 데 치는데 왜 얘는 피나로 가? 아니 웃기잖아. 멀리도 멀리인데 정확성 요구한다고 치는 거는 핀으로 가잖아 지가. 저희는 이 주작 방송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격상 하지도 못해. 이렇게 여러분 카카오 프렌즈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할인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R 시리즈 공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세리TV 한정 할인 코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댓글창에 저희가 자세한 정보는 띄워드릴게요. R4U, R3U를 사용해 보시고 스코어 많이 줄이시고 즐거운 골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세리TV 구독자 여러분, 쪽집게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짧게 답변을 드릴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잘 얻을 수가 있죠.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만 갖고는 내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프로들의 레슨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전문가 옆에서 바로 체크를 해가면서 받는 게 가장 좋은 연습이에요. 하물며 저 박셀이라고 한들 알려드리는 게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결과를 원하시면 정말 그 전문 프로들한테 직접 가셔서 좀 직접적으로 배우고 이런 감이구나 라고 해야 더 많이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골프를 처음 배우러 가신 분들이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기본 자세,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 기본 자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깨 넓이만큼의 스탠스, 공 위치는 왼발 뒤꿈치, 클럽과 내 몸 기준은 여기서 하나 반 정도를 기준으로. 여기서 또 많이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립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본적인 게 가장 많이 벗어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또박또박 또다기를 하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왼팔과 오른팔 삼각형이 가장 잘 유지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단 텐션을 주면 안 되고, 정면에서 보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하면 이 상태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살짝 붙인다는 거는 팔에 힘이 절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힘을 줘서 꽉 잡는 게 아니고 그립을 놓치지 않은 만큼만 잡으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이게 어드레스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친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좀 빠지겠죠. 그럼 전체적 어깨에 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오른쪽으로 붙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백스윙 할 때 오른손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어느 정도의 타이트함을 들어가야 될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왜냐면 오른쪽에 옆구리 붙인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하는 순간부터는 오른손이 많이 힘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되게 타이트하고 스윙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어드레스 시작이 이렇지만 결국에 나중에 살짝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인다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왼쪽으로 바지 주는 손으로 가겠죠. 그래야 임팩트를 하는 순간 내려오면서 끌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정확성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데, 골프의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중심이 이 중심이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지 않는 스윙이 이상적인 스윙이죠. 왜냐면 중심, 그러니까 축을 두고 봤을 때 축이 많이 흔들렸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들리는 순간 받쳐줘야 할 힘을 다 분산해버리기 때문에 중심을 꼭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중심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냥 그 말 그대로 중심 지키기 위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스윙이 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중심이라는 거는 기본 밸런스를 두고 봤을 때 내 힘이 이 무릎 안쪽 어드레스 하면서 힘을 안쪽으로 살짝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중심 이동이 물론 과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힘들게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나는데 이 중심으로 인해서 벗어나야 될 게 되게 덜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훈련을 할 때는 이 안에 비치볼을 두고 선수들은 연습을 해요. 이동이라는 게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볼이 쉽게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안쪽 허벅지 쪽에 살짝 타이트함을 주고 서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럼 중심 이동이라는 게 많이 벗어나진 않겠죠. 중심이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동작이 나와야겠죠. 스윙이 이러면 스윙 되게 작아지는 것 같다, 타이트하다, 스윙이 안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가장 좋은 느낌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전체 스윙했을 때는 그 이상 스윙 궤도가 나오겠지만 집에서 짬짬이 연습할 때는 클럽을 두고 연습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백스윙, 피니쉬, 백스윙, 피니쉬. 이렇게 연습만 하더라도 내가 중심을 많이 이동하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선수들도 보이지 않지만 경기를 많이 출전하다 보면 리듬을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템포를 좀 많이 잃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빨라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연습을 할 때 퍼팅 같은 경우는 똑딱 딱 이런 리듬을 찾는 리듬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스윙은 솔직히 되게 어렵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름 있죠. 예를 들면 박세리면 시작이 박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좋은 리듬 같기는 해요. 이게 제가 터득한 건 아니고 워낙 골프를 좋아하시는 일반 분들이 골프를 좀 더 즐기게 치기 위해서 하는 약간 요령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이름을 생각해서 스타트와 중간, 임팩트까지 그 리듬을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연습해보시면 그래도 리듬감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관성 있게 골프를 샷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전문가분하고 더 많으니까 선수처럼 하셔야지 일관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골프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선수들조차도 일관성 있게 샷을 구사하지는 못해요. 단 선수들은 무한 반복,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골프를 지금 배우시고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샷을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 하나는 연습밖에 없어요. 샤프트 각도라는 게 각도가 아니겠죠. 단면을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석인 거는 이 클럽의 단면이 정확히 바닥에 다 닿았을 때가 가장 좋은. 근데 손이 낮으면 토우가 들리겠죠. 그러면 상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치고 올라올 땐 자연적으로 뭐가 들리게 돼 있어요. 손이 높으면 뒤에 힐이 쓰겠죠. 그럼 손 높이가 높아지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겠죠. 전체적인 제 팔도 힘이 꽉 들어가 보이겠죠. 낮았을 때 반대로 높았을 때 이 공을 치다 보면 나한테 맞게끔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령 골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더 불편하니까 이렇게 너무 편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시 지켜야 될 거는 이 모든 마지막 바닥 클럽 페이스의 단면이 전체 다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샤프트의 각도가 아닌 이 페이스면으로 보는 게 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야 공을 더 정확히 잘 칠 수 있는. 보공 위치는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공을 중심을 두고 봤을 때 숏아이언은 정중앙을 기점으로 오른발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른발 엄지발가락까지를 두고 공을, 미드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쪽 발 뒤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발 엄지까지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라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 위치 정의를 따지자면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샌드웨지는 오른발 엄지까지, 피칭 9번, 8번까지는 많이 오른쪽 가지 않고 중간에서 만나야 되고, 미드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 기점으로 해서 왼발 엄지발가락까지 기준을 두고 공 위치를 옮기시면 돼요.
우선 클럽 길이가 아마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다 달라요. 왜 공을 위치를 따라서 놔야 되냐?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짧은 클럽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윙이 내려오는 각도로 인해서 왼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에 놓고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미드아이언 같은 클럽이 긴데 끌고 오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 위치가 왼쪽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오버스윙 났다고 해서 고쳐 드릴 수는 없죠. 그분의 스윙을 보지 않고서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하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오버스윙이 되는 거는 첫 번째 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턴이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깨 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깨 턴이 않고 스윙을 하면 갈수록 많이 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버스윙 하시는 분 많으세요. 턴 없이. 그러니까 팔로만 스윙하기 때문에. 근데 턴이라는 거는 보통 내가 스윙을 했을 때 그립을 잡고 지금 보이는 그립한테 삼각형을 두고 스윙했을 때 내 어깨 넓이만큼의 테이크백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턴이 되는 거예요. 그 이때부터는 어깨가 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삼각형이 자유자재로 편하게 하기에는 이걸 잇는다는 거죠. 보통은 손을 많이 써요. 손이 시작하는 순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오버스윙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도 오버스윙 같은 경우는 고치는 건 어렵지 않아. 단 이미 오버스윙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스윙 고친다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괜찮다고 하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골프는 즐기기, 재밌게 쳐야지 너무 잘 치려면 되게 재미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선수는 직업이니까. 난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골프장 나가는 거는 내가 물론 잘 치고 싶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는 골프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시간 즐겁게 좋은 분들과 보내시는 게 가장 좋죠. 기본적인 자세를 잘 배워야 오버스윙이 됐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면서 불편한 거 물론 당연히 불편하겠죠. 왜냐면 내가 치면서 내 스윙 볼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옆에 두고 레슨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그리고 가장 올바른 연습 방법이에요.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파스처. 제가 매번 강요하는 거는 기본 자세,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를 단단히 잘 배워야 골프도 즐겁게 다치지 않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통은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게 나는 이제 중심 잡는다고 해서 첫 번째는 이게 어깨 넓이가 넓어져요. 이 스탠스가. 단단하게 많이 안 움직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축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발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니까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스탠스는 넓어지되 중심은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제 중심이 왼쪽 뒤꿈치에 많이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치면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건 더 많아지겠죠. 이럴 땐 내가 편하니까 스윙이 잘 되는 것 같거든. 턴도 잘 되는 것 같고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시작부터 잘못되는 순간 모든 게 잘못돼요. 어깨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제 스탠스와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중심이 중간보다 살짝 앞쪽에 있어요.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그리고 내려올 때 맞춰서 이렇게 가겠죠? 중간에서 뒤쪽일 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깨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이렇게 어떻게 슬라이스가 나겠죠? 어깨에 이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 따라서 공이 많이 편차가 나요. 왼쪽 어깨 항상 턱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깨 위치가 내려온 임팩트 순간에 맞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위치, 어깨도 되게 중요한데 골프를 좀 더 즐겁게 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포인트는 꼭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는 배워가며 해야 내가 하고자 즐길 수 있는 골프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들, 선수들 같은 경우 무한 반복을 하죠.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스탠스, 볼 위치, 공과의 내 거리, 예를 들면 어깨. 선수는 연습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연습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근데 그거는 선수들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정확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샷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무한 반복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00까지면 1번부터 100까지를 다 꾸준히 장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골퍼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즐기시고 뭐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무한 반복 연습할 시간이 없겠죠. 연습을 하지 않고 오래간만에 골프를 치면 솔직히 감이 당연히 없겠죠. 기초를 무시하고 처음 잘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골프 치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항상 충실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오늘은 자세와 클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답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세리TV 구독자 여러분, 쪽집게 박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골프의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 골프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클럽, 이걸 풀세트라고 해요. 이 백 안에 공식적으로는 14개가 들어가요. 14개 클럽이 다 사용을 하는 클럽이고, 다양한 클럽이 있어요. 모든 클럽이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는 아이언이라고 하고, 커버가 쓰여진 거는 우드라고 합니다. 1번부터 18홀이 있고, 18홀에서 이 클럽이 다 사용하는 게 골프라는 스포츠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아이언별로 거리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클럽별로 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56도, 56도, 57, 58, 뭐 남자선 60도까지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56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56도는 70m 맥스로 아마 생각하시고 치시면 되시고, 보통은 클럽 사이가 한 10m 기준을 두고 갭을 보시면 돼요. 다음 A웨지인데, A웨지 같은 경우는 점천 56도가 70m 맥스를 보면 80m에서 85m 맥스 기준을 치셔도 되고, 다음은 이제 피칭 웨지인 것 같아요. 피칭 웨지 같은 경우는 110m, 115m를 맥스로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가 이제 125m를 보시면 되고, 8번이 135m, 7번 같은 경우가 145m, 6번이 이제 155m, 5번이 175m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아이언을 보시면 되고,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10m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185m 정도 보지만 요즘에는 이 우드 형식으로 난 유틸리티가 거리가 좀 더 나요. 그래서 그 이상을 좀 더 보셔도 되는데, 클럽과 클럽 사이는 10m 기준을 두고 클럽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4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제 그린 안에 구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 클럽이 퍼터라고 합니다. 퍼터를 안 보여드렸네. 퍼터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스윙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손 감각으로 거리 조절로 해서 그 거리를 맞춰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거죠. 감각으로 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홀에 성공을 시켜서 이제 한 홀이 마무리가 되는.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클럽을 구매하시거나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서 연습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진짜 딱 한 가지예요. 한 7번, 8번 짧은 클럽으로만 천 몇 개월을 정도 이제 공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공 맞추는 거 연습을 프로님한테 배우고 풀스윙이 가능하다 싶을 때 새 클럽보다는 요즘엔 중고 클럽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중고 클럽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단 어떤 클럽이 나한테 맞는가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된 후에는 이제 새 클럽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립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요. 파스처 신경 쓰셔야 되고, 다음이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방향, 내가 서야 되는 방향성이 중요한 딱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그립 꼭 잡기 위해서는 다들 이렇게 끝에 마디 끝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끝을 잡으시면 이 사이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타이트하게 잡기 위해서는 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디 끝을 잡는 게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해서 잡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그립의 포인트면 제 손이 사선에서 잡고 상태에서 오른손이 왼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에 바로 겹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립을 잡으시면서 거의 팔에 텐션이 엄청 가세요.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보면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은 힘이 이렇게 되죠. 손이.
자연스럽게 그립이 놓치지 않을 정도만 잡고 편하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과 그립을 세게 잡았을 때와 아닐 때와 잡았을 때와 아닐 때와 차이가 있죠. 왜 잘 잡아야 되느냐? 잘 잡아야지만 필요 이상의 힘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파스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뒤꿈치 쪽으로 내가 중심이 많이 가 있느냐, 그럼 너무 뻗정하게 서 있느냐, 엉덩이에 빠져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는 연습장에서 공을 놓고 섰을 때 편하게 잡으신다면 그립을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채를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파스처고, 이 상태에서 내 중심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냐 안 가 있냐는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뒤쪽으로 갔으면 분명히 이런 상태의 느낌이 뒤꿈치 쪽에 많이 쏠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예. 좋은 예는 이게 중심이라면 중심보다 살짝 더 발가락 쪽에 좀 더 있다라는 느낌. 좋은 예의 파스처죠. 그러니까 어드레스인 거죠. 이때 살짝 중심, 복부에 아랫배에 살짝 긴장을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임팩트 순간에 힘이 모여서 릴리스가 되고 편하게 피니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거 방향성이에요.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내가 꼭 치고자 하는 방향성은 꼭 생각을 하시고 목표 지점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 지점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티에 서서 쓰면 페어웨이는 여기인데 몸은 오른쪽 보고 페어웨이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치겠어요? 그럼 스윙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또 스윙 망가지겠죠. 연습하실 때 우선은 멀리 나가는 걸 신경 쓰시지 않아야 돼요. 공을 먼저 맞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선 두 다리를 모으시고 공 컨택을 먼저 하시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두 다리가 같이 있을 때 몸 중심이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동이 되지 않지만 중심은 항상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뭐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몸이 많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기는 사이에 때문에 내려오는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혹 내가 감이 좀 잘 찾고 싶다 그러면 두 다리를 모으시고, 굳이 스윙 크지 않아도 돼요. 감을 찾기 위해서는 스윙은 짧게 하되 우선 공 먼저 맞는 타겟 먼저 타구 먼저 신경 쓰셔서 점점 커지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윙이 점점 커지겠죠. 보여드리면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많이 움직였다 치면 벌써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중심을 잡고, 그러면 클럽은 항상 일정한 곳에 맞겠죠. 맞아야 될 곳에서. 그러면 중심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원만하게 칠 수 있는 임팩트 순간에는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하게 타구감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히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샷을 하면서 들려드렸던 이런 헤드 무게감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다들 헤드를 거의 못 떨어뜨리세요. 하라면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느껴야지만 정확히 헤드 감을 알 수가 있거든요. 헤드 무게 느끼시려면 모든 거를 중심을 두고 타구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아이언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쪽집기의 박선생 오늘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골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골프란 스포츠가 뭔가, 갖고 있는 클럽이 뭐고 뭐 용품이 뭔가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하시고 골프를 좀 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레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또 다양한 골프 레슨 쪽집게 박선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을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알맞는 주제로 해서 제가 영상을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댓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독님 지금 그냥 궁금해서인데 헤드의 무게감 있잖아요. 그거를 느껴야 된다니 그거 어떻게 느껴요? 그래서 골프가 예민하다는 거야. 이 갖고 있는 헤드 무게 느끼려면 몸에 힘이 빠져야겠지. 처음에 힘 빼기 3년, 힘 넣기 3년이야.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이 느끼려면. 근데 스윙이라는 거는 힘이 되게 과하게 안 필요해. 그립부터 과하면 전체 몸이 다 경직이 되겠지. 그럼 경직되면 스윙 자체가 부드럽지 않지만 여기서 리듬감이 더 깨지거든. 골프는 현재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공을 살리는 거잖아. 자연적인 환경을 다 받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어서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게 골프인 거고, 나와 있는 게 답은 아니야 솔직히.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다 찾아서 또 가게 되고, 골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진짜 끝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계속 생긴다는 거.